시장님은 저희 취재 편의점의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첫 출연하신 분들께는 뜨거운 연대, 평화의 인사,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카메라 보시고 편의점. 편의점, 취재 편의점,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장입니다. 우리 광주 하면 나눔과 연대의 광주 아닙니까? 뜨거운 연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우리 광주 곳곳 속살을 또 속 냄새를 잘 우리 편의점이 알려주고 또 만나게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새해 얼마 전 설이었는데 이제 더 봄날이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4월 총선 잘들 선택하셔서 새봄을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남쪽 동네니까 내려오니까 훨씬 따뜻하고 오늘 같으면 완전히 봄날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도 하고 햇살이 또 마침 또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그냥 깨끗한 하늘을 보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상황을 쭉 보면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워낙 높아서 광주 시민들 같으면 워낙 그 정치 민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이라서 네. 상당히 세게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요? 예, 아침에 양동시장에서 확인한 민심은 일단 좀 관망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우는지 그것도 좀 지켜보겠다. 예, 경선이 곧 여기는 본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장님께서 들으시는 광주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보통 유권자들은 광주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 유권자들은 그 투표로 마음을 표시하지 네. 말로 표시 않잖아요. 맞습니다. 결정적일 때 예. 투표 행위로 선거 네. 시기에 오면 네. 마음을 표시하지요. 우리 광주 그 시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투표 시간에 투표를 통해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늘 광주는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라는 네. 취지 아닙니까? 예, 예. 그만큼 이제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이 너무 치열합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민주당 후보들은 과거에 저도 그랬지만은 이미 2달 전부터, 네. 2달이 뭡니까? 6개월 전부터 선거운동을 다 끝냈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제 4월 10일이 아니라 네. 지금 2월 20일이지만 4월 10일로 예. 가 있는 마음들이죠. 그만큼 이제 예선이 본선이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좋은 분이 선택되길, 후보로 선택되길 바라고 또 후보가 선택되면 비전 있는 정책을 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제가 이제 오늘 돌아본 민심 가운데 어떤 말씀 제일 많이 주셨냐면 다 떠나서 광주 발전, 광주 지역 발전하겠다는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발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민생 토론회 열면서 뭐 이런 뭐 부산에 가서도 또 말씀하시고 또 이제 광주에 또 오셔서 또 어떤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독일 해외 순방 취소하고 호남행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신다고 하십니까? 원래 대통령 일정은 알아도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예. 근데 이제 원래 1월 초에 광주를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기로 했어요. 원래 원래 예, 1월 초순경에 예. 광주로 와서 네. 광주의 대표 상품이 뭐냐면 AI 아닙니까? 예. AI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지금 작년 연말에 다 완공을 해서 네. 이제 사실은 서비스가 시작되고 있는데 네. 그래도 대통령이 이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AI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이 오픈식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1월 그 초순경에 오기로 약속이 다 돼 있었어요. 예. 그래 저도 이제 미국에서 열리는 CES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죠. 진짜요? 그렇죠. 그거 못 갔죠. 예. 1월 아니, 9일 날. 대통령이 광주에 오신다는데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도 그렇지만 예. 광주로서는 AI 데이터 센터
그 문을 여는 것은 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원래 오기로 다 약속이 돼서 준비를 예. 하고 있었죠. 예. 근데 이걸 못 오게 된 거예요. 못 오고 어디로 갔냐면 예. 수원으로 간 거예요. 수원으로? 그래서 수원에서 어머. 민생 투어를 한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엄청 열받았죠. 아니, 아니. 나도 미국도 예. 못 가게 하고.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예. 그 뒤로 그래 뭐 대통령 일정이란 게 예. 국가적인 문제니까 그러겠다라고 예. 했는데 예. 얼마 전에 예. 부산에서 예. 민생 투어를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그래 제가 그때는 화가 좀 나더라고요. 예. 아니 저 호남은 뭐냐 이거 광주는 예. 꽂아놓은 보리차동도 아니고 예. 그래서 그날 이제 제가 민생 투어를 골고루 다녀야 된다. 네. 그래서 광주를 오지 않으면 이건 음. 오해의 성질이 있다. 네. 이건 잘못하면 이건 네. 선거 예. 사전 선거 운동 아니냐 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예. 있다. 예. 그러고 이제 제가 한마디 예. 했었죠. 예. 예. 그래서 독일 가려다 광주 호남 오는 그래서 건가요? 독일을 만약 그래서 해외 일정을 취소하고 하고. 광주로 왔다고 하면 예. 우리 광주가 욕먹죠. 그러면 아니 광주가 욕먹기 해외 전에 일정은- 제가 보기엔 독일이 열받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예? 시간이- 해외 순방 일정은 뭔가 이유에 의해서 취소된 거고 예,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시장님? 뭐 왜 취소했을까요? 글쎄 저도 대통령 모시는 입장에서 예. 청와대 한 2년 있어봤지만은 네. 그 이유는 잘 모르죠. 제가 예. 그런데 이렇게 나흘 앞두고 대통령 행사는 대체로 뭐 몇 달 전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그렇죠. 많고 특히 수행팀 짜야 네. 되고 항상 그 경제 사절단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대기업 회장님들 일정 바빠서 이거 다 정리조정하려면 다 맞춰놨는데 갑자기 나흘 전에 안 가겠다 이래버리면 예. 상대국도 그렇고 이게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글쎄 이제 어떻게 그 조율됐고 나중에 또 어떻게 양해를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네. 대통령의 움직임은 뭐 국외 일정이든 국내 일정이든 네. 대통령의 일정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고 조율되는 그런 일정 아닙니까? 예, 특히 예. 국제 관계에서 글로벌 세계에서의 외교 활동은 특히나 조율이 많은데 네. 이번 갑자기 4일 전에 취소된 것은 저도 청와대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는 좀 의아하죠. 사실은. 네. 의아하다. 예. 예.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자주 있는 일입니까? 이럴 수가 없죠. 아, 거의 천재지변에 준하지 않으면 네. 해외 일정은 그대로 가는 게 맞죠. 예를 들면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 못 가는 예. 예를 들면 에이펙이 칠레에서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던 폭동 때문에 취소됐던 그런 국제적인 사례가 한 네. 번 있었고요. 예. 그러긴 했는데 국제 관계에서 그 약속들이 취소되는 것은 매우 흔치 않는 일이죠. 흔치 않은 일이다. 있기 매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다. 네. 뭐 이유는 뭔 이유가 있었겠죠. 할 수는 없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댁 때문 아닙니까?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 예. 시민들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에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군 공항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백화점, 복합 쇼핑몰, 뭐 이거 세우는 문제, 또 도시철도 건설하는 문제, 뭐 이런 현안들이 되게 많은데, 이번에 예컨대 대통령이 오신다면 이 이슈들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에 민생 투어로 오시면 네. AI 지금 산업 관련해서 네. 1단계가 끝났습니다. 네. 한 4,500억 들어서 1단계 사업이 끝나나서 네. 2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산업 2단계 한 5천억 이상 되는 네. 이 사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네. 좋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광주라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즐길 곳, 네. 또 누릴 곳이 부족하다. 그래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이슈가 큽니다. 네. 근데 이제 복합 쇼핑몰이야
민간 투자자들이 이제 네. 1조 2천억에서 그에 상응하는 돈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건 되는데 네. 복합 쇼핑몰을 둘러싸고 있는 인프라, 음. 교통 인프라라든가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네. 이런 인프라 구축에는 음. 대통령이 좀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아, 인프라 구축에. 그런 요구와 네. 그런 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실까. 아, 네. 하여튼 뭐 그런 정도의 정부도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는 하지만 주요 뭐 도로라든가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이게 동시 발전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단위로는 안 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예산 투자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야 이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실 거다. 일단 그 AI 산업과 복합 예. 쇼핑몰 네. 그리고 어떻든 광주는 문화 중심 도시를 네.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위한 여러 문화 인프라 구축 네. 이런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 민심을 듣고 가지 않으실까 네. 이렇게 좀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제 총선이 한 50여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 만나시고 이러면 광주 민심들을 이렇게 청취할 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광주의 민심은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총선을 바라보는 민심. 이제 마음들이 조금 복잡하지요. 예를 들면 이제 광주 시민들은 대선에 졌다. 네. 그래서 정권을 이어가지 못했다. 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책임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걸 현역 의원에다가도 책임론을 마치고 있고 네. 어떤 분은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다가도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민주당이라는 것으로 했다 맞추기도 하고 다양한 방향으로 그 정권을 이어가지 못한 데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에 이제 그 하나의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네. 많이 후퇴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누가 뭐라 하더라도 검찰 공화국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검찰 공화국, 이 검찰이 곳곳에 포진되고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옳지 않다. 네. 민주주의와 정치 검찰은 늘 대립된 이치에 있었고 한때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는 검찰과의 투쟁도 민주주의 역사의 한 장을 네. 가졌던 적이 있죠. 그런 점에서 검찰들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고 네. 검찰공화국으로 바뀌는 느낌에 대해서는 네.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거부감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해소할 거냐 이런 관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사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두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권 뉴스고 하나는 스포츠 뉴스인데요.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서 이제 경질하게 됐는데 시장님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호남 FC 아니 광주 FC 이종효 감독 후임으로 추천한다 이런 말씀을. 클린스만은 무능의 극치인 사람이에요. 무능의 극치다. 그러니까 운동장에서의 축구 전술도 없고 네. 제가 국회 축구팀 네. 대표 선수였고 청와대에서도 주전 아닙니까? 축구하면 우리 강기정. 강기정, 최재성, 한병도, 예. 축구 한때 유시민, 예. 임종석, 예. 김태년 예. 우리 축구 멤버들인데요. 축구 멤버들. 클린스만은 감독으로서 전술이 없는 무능한 감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중에 예. 전술만 없는 줄 알았더니 예. 팀을 화해시키고 끌고 간 그 리더십도 없다는 것이 네. 소위 카타르전 전날 선수들끼리 불화설 네. 이것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도대체 감독의 정말 무능을 극치를 달리고 있던데 우리 축협이라 해서 나는 축구협회가 아니라
어디 농협 축협한 축협인 줄 알고 정말 축협 사람들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던데 네. 그 축협에서 빠른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클린스만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지 못하면 시간을 끌면서 많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오늘에서라도 전 아직 뉴스를 못 봤는데 네. 축협에서 클린스만을 이렇게 경질하게 된 네. 것은 참 다행이라고 참 생각하고 다행이다. 저 그래서 사람들이 네. 홍준표 시장이랑 네. 그 클린스만을 경질하면 그러면 우리 국가대표 네. 감독은 누구냐 네. 이러길래 아니 우리 이정효 감독 있지 않냐 아. 내가 내주겠다 네. 이 공격 축구의 네. 전술을 구사하는 이정효 감독 네. 정말 무명의 이정효 감독이 네. 그 우리 이 3등까지를 끌어올리는 네. 이런 정말 신화 같은 네. 우리 광주나 축구 팬들한테는 놀라운 감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감독을 국가대표 감독으로 잠시 네. 임대하겠다. 네. 왜냐? 네. 광주는 늘 대한민국 국가가 어려울 때는 네. 먼저 나서서 희생한다. 그래서 그랬더니 우리 광주 팬들이 예. 광주 FC 팬들이 난리예요. 아니 강기정 시장님 구단주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지금 또 광주 팬들이 지금 막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 아주 네. 저도 그 내부에 방에 들어 있는데 예. 저한테 아니 구단주님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크크크 그러면서 난리예요. 이제 대승적 차원에서 광주는 항상 그 국가가 어려울 때 대승적 결단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어드려야 된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 이현주 전 의원이 오늘 복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 복당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동의 안 하는 사람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동의 안 하십니까? 복당한다. 네. 제가 이현주 의원을 조금 알아요. 근데 글쎄 뭐 이현주 의원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될 텐데 또 민주당에 뭐하러 또 오셔서 민주당을 위해서 뛴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그분은 어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죠. 예. 늘 왔다 갔다 해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제가 그 예. 좌표를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 복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 제가 뭐 그런 논평을 할 예. 의미와 예. 또 한들 무슨 예.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오늘 복당이 됐는데 그에 대해서는 뭐 저는 찬성이냐 반대냐 둘 중에 하나면 반대입니다. 반대다. 반대하시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사람은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은 무슨 생각으로 그 정치를 한지를 잘 몰랐어요. 지난 오랜 네. 사실은 2014년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으로 올 때는 네. 백혜련 의원과 이현주 의원 등 여성 3인방 네. 검사 출신 여성 네. 3인방 정말 엄청난 이렇게 뭐랄까 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들어왔죠. 예. 2014년에. 예.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보면 네. 뭔 말을 한지를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그런 분이구나 그랬는데 아니 이제 저는 그래서 예.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쭉 정치를 하시면 좋겠는데 네. 또 민주당으로 입당하셨네요. 복당하셨네요. 복당. 네.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당 내부에 뭐 반대도 있고 또 진성준 의원 같은 분도 왜 오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직접 전화를 해서 복당을 하시라고 당부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친명체제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거 좀 여쭤볼게요. 네. 기왕에 얘기 나온 김에 축구 멤버 네. 임종석. 임종석.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 중성동을에서 공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랬을 때 당 내부의 역학관계에서 어떤 정치 질서가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글쎄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자꾸 지금 친명이다 비명이다 친문이다 비문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 네. 도움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소위 운동권
뭐 척결하면서 네. 하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는 그 속에서 뭘 나누면 안 된다고 봐요. 여기서는 네. 명쾌하게 이 어떤 뭐 민주당에서는 검찰 독재 네. 뭐 척결 뭐 네. 검찰 독재 뭐라 그러던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네. 이 내부에서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네. 총선 시기에 그런 프레임으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이 총선이든 대선이든 대한민국은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 아닙니까? 네. 누가 뭐라 하더라도 강력한 삼권 분립이 돼 있지만은 대통령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는 대통령 권력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려면 단일한 전선을 펴서 네. 그러니까 늘 당이 이 3당이다, 4당이다 이런 데가 승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강력한 대통령에는 강력한 야당이 견제해줘야 된다 이런 공식을 네. 뭐 우리 광주 시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당이다, 4당이다 이런 것이 성공하기 어려운데 네. 예외적으로 85년이던가요? 신민당이라고 불리는 네. 김대중, 김영삼 두 그 지도자가 뒤에 서고 이민우 총재가 네. 했던 85년 12대 총선 2월 12일 날 있었던 네. 이 12대 총선에서는 소위 신민당이라는 그냥 당이 그냥 확 네. 그 여소야들이 네, 그랬는데 네. 그때는 왜 그랬냐면 제2당이라는 민한당인가 네. 그런 당이 사쿠라당으로 완전히 그 이상해져 버리니까 그 이 당이 사쿠라당으로 소위 찍히니까 개혁적이고 정말 네. 좀 이런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민주당이 그 야당을 대표한 네. 맞이형으로서 단단히 있으니까 저는 시민들은 이럴 때는 민주당이 그 강력한 대통령제 중심제에는 견제 세력으로 잘 서달라 네.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심판론을 이번 총선의 주요 시대 정신으로 그것이 무슨 시대 정신입니까? 시대 정신은 네. 이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요구, 네. 열망을 네. 반영한 것이 시대 정신이지. 지금 시민들과 국민들이 그 철진한 운동권 지금 운동권이 언제 때 운동권입니까? 다 지금 운동권에서 예. 기업가로 변신해 있고 정치인으로 변신해 있고 때로는 야당 정치인으로 또는 여당 정치인으로 네. 국가도 경영해보고 이런 정치인들을 네. 운동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예. 시대정신이 아니에요. 시대정신이란 건 국민들과 시민들 마음속에 네. 어떤 바램, 네. 이 시대의 어떤 것을 헤쳐나가는 지혜, 예. 이건 시대정신이죠. 예를 들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기후위기를 극복해 가자. 네. 이런 것도 시대정신일 수 있겠고 예. 또 지금은 전 세계가 매우 어렵고 네. 대립과 갈등,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이런 전쟁이 있고 또 네. 미중 간의 격돌이 있기 때문에 전쟁과 이런 대립과 격돌을 네. 평화와 어떤 화합의 길로 가자. 이런 거 시대 정신이고 네. 또 우리 내적으로 보면 이런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경제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 예. 경제를 이겨내기 위한 어떤 비전과 길을 밝혀서 견뎌보자. 극복해보자. 자립해보자. 국제사회 속에 틈바구니 속에 대한민국이 어렵지만은 정말로 미래의 어떤 그 글로벌 미중 간의 또는 국제관계 속의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자립하고 이걸 살아남아 볼 건가를 정하는 이런 것이 시대정신이지. 무슨 운동권이 무슨 시대정신이에요. 참. 운동권 심판론을 시대정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제가 광주 오니까 평범한 시민부터 네. 또 광주 시민이 전부 운동권이에요. 광주 시민들이요. 예, 뭐 80년 5월에 80년부터 지금까지 다 운동권이지. 예, 그러면 광주 시민을 심판해야 됩니다.
유월항쟁, 예. 촛불, 예. 전부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제 시민부터 지금 시장님에 이르기까지 전부 무슨 운동권 심판이 시대정신이냐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갑자기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강성희 진보당 전주울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대통령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말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혀진 채 끌려나간 사건이 발생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카이스트 졸업식장에서 대통령에게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던 졸업생이 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서 지금 끌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강기정 시장님은 저는 생각하면 국회에서 임을 위한 행진 고문을 민주주의자, 예, 이렇게 기억하기 이제 때문에 민주주의를 여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늘 근접 경호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경호 문제는 참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는 늘 노무현 대통령이 한때 어떤 항의를 한 어필을 하는 그 국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네, 그분을 대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네. 되돌아보는데요. 글쎄,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시정을 하다 보면요, 네, 갑자기 애정이 없게 그냥 혹 달라들어서 막 항의하는. 항의를 합니다. 예. 근데 그 항의라는 것은 민심을 전달하는 행위거든요. 네, 뭐 좀 해주시오. 왜 나를 안 해주요? 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좀 네, 순간은 당황스러워요. 예, 그럴 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치인. 과거 대통령 후보들이요. 예, 후보들 나오면 반드시 달걀을 맞습니다. 예, 그럴 거 아닙니까? 예, 정치인들한테는 찬성파, 반대파가 반드시 있는데, 네, 김대중 대통령도 김영삼 대통령도 다 달걀을 맞고 대선 후보로 치렀어요. 네,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맞았을 때 의연히 네, 정말 전혀 괜찮은 듯 말로 때로는 맞기도 하고 또는 달걀로도 맞고 밀가루, 정원식 밀가루 예. 사건 유명하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정원식 총리 사건. 정원숙 예. 총리 사건. 예. 근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역지사지에서 담담했으면 좋겠다. 담담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또는 그런 소리도 있겠구나 라고 좀 의연했으면 좋겠다 네. 싶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오바마 경우에도 어쨌든 의견을 경청하고 청취하는 노력을 정치인들이 많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어서 많은 그런 국민들이 모습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날 이명박 대통령한테 백원 의원이 네, 세게 어필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지금 생각해도 백원 의원의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속이 아팠으면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을까? 네, 물론 엄숙해할 장례식장이 조금은 소란하고 그랬지만 그런다고 하여 거의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청와대 대통령님을 모시고 가까이 있어본 입장에서 네, 참으로 말하기 어렵지만은 네, 그런 일이 있을 때 지도자들은 좀 태연하고 담담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항의한 카이스트 졸업생 제지한 것은 경호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칙이었겠죠. 자,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이낙연 대표 탈당. 개혁신당 행. 그리고 광주 출마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대통령 중심 체제인 대한민국에서는 네. 단일한 전선으로 그 견제를 이루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단일한 전선으로 견제를 이뤄야 하는데 이탈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그건 그냥 그 정도까지 이야기하시죠. 예. 예. 광주 출마했을 때 광주 민심이 안 좋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제 광주라는 곳은 늘 예. 집단 지성의 힘이 발동하더라고요. 네. 광주는 그래서 8개 국회의원 선거 구도 네. 0대 8과 8대 0일 때가 있지. 즉 무슨 말이냐면 8개 선거구 중에 한두 군데는 뭐 민주당이 되고 한두 네. 군데는 다른 당이 되고 이러질 않아요. 네. 0대 8이거나 8대 0이에요. 네. 과거 안철수 당일 때는 민주당이 0이고 예. 안철수 당이 8이고 예. 또 반대로 최근에는 또 민주당이 8이고 예. 다른 당이 0이고 예. 그래서 이 광주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그냥 형성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총선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아. 이걸 다른 사람들은 뭐 일당 독점이다. 또 묻지마 투표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광주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 발현된 결과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양동시장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낙연의 선택은 배신자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저렇게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가 폭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힘을 오롯이 민주당이 쥐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전선을 흐트러트린 대목에서 이낙연의 선택은 배신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있었다라는 점을 전달해 드리면서 시장님 곤란하실 질문을 제가 계속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이 최근에 신당을 만들고 그리고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참배를 했습니다. 혹시 만나셨습니까? 이번에는 못 봤어요. 지난번 북콘서트 차 연말에 왔을 때. 네. 그때는 쪽 전 장관 만났는데. 네. 이번에는 제가 뭐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선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으로 어려운 질문만 계속, 난감한 질문만 예, 계속 하네요. 정치인에게는 저희가 늘 불편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편의점이 아니구만요. 불편의점이구만요. 불편한 편의점이구만요. 예. 역시 저는 조국 장관에게 지난 그러니까 19년 네. 그때 저는 그 당시에 2020년 총선에 나갈 것을 저는 권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그때 출마했어야 됐다. 그때는 저는 우리 조국 장관에게 총선에 나가서 예. 의석수를 잘 만드는 것이 네. 법무부 장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꿈꾸고 있었으니까 네. 법무부 장관으로 나가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인 것 같다. 네. 저는 강력히 그때 총선 출마를 권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상황이 출마를 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출마를 안 했던 거죠. 네. 이번 출마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이 시점에서 논평을 안 하고 싶어요. 작년 연말에 좀 빠르게 당을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그때라면 네. 시기적으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시점은 너무 늦은 감이 좀 있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광주 선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저쪽이 그 위성정당 안이 안 할 수는 없어서 시민사회 단체들까지 포괄해서 민주진보 진영 전체 개혁 진영을 포괄하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또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의 깃발을 들면 표가 분산됩니까? 그마저도 저는 네.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극복될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예. 대체로 우리 시장님은 시민의 힘을 믿는, 시민의 판단과 시민들의 집단 지성의 힘을 믿는 이런 편이시네요. 왜냐하면 네. 특히 선거 국면, 총선이든 대선이든요. 네. 선거 국면에는 그 특정한 몇 사람이 그 물길을 막 돌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그냥 큰 잔잔한 물길들이 가지. 네. 특히 광주 민심 같은 경우를 저도 이제 선거를 여기서 2번 떨어져 보고 총선 국회의원도 2번 떨어져 보고 3번 되고 네. 시장도 제가 경선에서 한번 떨어져 보고 이번에 되고 네. 그랬는데 쭉 보면 몇 사람 또는 몇 리더라고 정치인 리더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리로 갑시다 그런다고 해서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총선 국면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그 시민들의 이미 마음속에는 자기의 그 이번 총선의 기준점이 다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특정 리더가 네.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합시다 한다고 해서 네. 적어도 광주 시민들의 마음은 네. 막 이렇게 바뀌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맡겨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이제 확인할 길은 지금은 총선 결과로 나타난 거죠. 총선의 점수가 네.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의 결론으로 나오겠죠. 네. 공수표로. 예. 정치인의 리더십은 과정도 물론 중요하고 네. 그러나 결과가 결국은 말해주기 때문에 네. 과정도 중요하고 그러나 결과로 말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네. 이 4월 10일 있을 총선 결과가 그 리더십을 증명해 준다고 봅니다. 네. 대체로 좀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아직 왜냐하면 지금 가고 있는 중 아닙니까? 가고 있는 중이죠. 아니, 네. 왜냐하면 제가 양동시장에서 만났던 한 시민분께서 방역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저한테 뭐라 하냐면 시민들이요. 네. 아니 강기정 시장은 시장이 되더니 네. 어떻게 우유부단해지고 옛날에 그렇게 싸움꾼 같은 그런 기질이 어디로 가버렸냐 저한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예. 그래도 제1당의 대표 아닙니까? 네. 방역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제1당의 대표면 네. 사실상 여당은 아니지만은 제1당은 전부를 책임지는 겁니다. 국정 운영에 네. 반틈 이상을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방역보다도 조율하고 조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큰 역할일 거예요. 네. 만약 양동 우리 아주머니 그런 방역이 부족하다 있으면 그 방역은 또 발현될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언젠가 나타날 때 있을 거예요. 옛날에 막 그 뭡니까? 사이다? 아니 사이다 발언할 예. 때 그 신천지 막 예. 걷어불고 예. 저쪽 예. 계곡 거들 때 네. 그럴 때가 또 있고 예. 또 야당의 대표일 때가 또 방역은 또 다른 예. 모습으로 예. 나타나요. 강기정한테 맨날 싸우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시장으로서 때로는 예. 또 협치하고 이런 모습을 예. 보여야 된다 말씀 좀 주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초에 광주 다녀갔습니다. 저는 못 뵀어요. 연락도 안 했습니까? 시장님께? 아니, 통상 제가 여당 대표가 오면 시장님은 만나고 가지 않나요? 원래 이제 손님이 오면 제가 네. 연락도 하고 만나고 예. 그런데 예. 이번에는 당을 중심으로 행보기 때문에 예. 당의 중심의 행보기 때문에 저도 연락을 않고 안 만났어요. 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최근에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때도 역시 제가 안 만났어요. 그렇군요. 예. 요즘에는 이제 정당 대표들을 만나는 것은 선거 네. 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네. 그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본인 찬성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홍익표 대표가 무슨 얘기했냐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이번 총선 때 아예 국민 투표를 하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 시민들 이 대목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네. 이번 총선의 원포인트로 총선의 국민투표, 헌법 네. 개정 국민투표 같이 하자 이렇게 네. 해서 사실은 4명의 본부장을 세웠어요. 하태경, 네. 그 충청도의 예. 성일종 의원, 의원. 이하경 의원, 예. 이병훈 의원 예. 여야 4분으로 본부를 만들어서 네. 원포인트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4월 10일 총선 날로부터 60일 전에 의회에서 네. 의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발의가 돼서 예. 국민투표에 돌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절차가 다 이미 예. 시간적으로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쉬운 것은 네. 광주시장으로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네. 또 윤석열 대통령 네. 그다음에 여야 지도자들 말로만 헌법 개정 동의한다고 하는데 네. 누구도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요 말로는 민생과
국민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길거리에 있는 돌이 있으면 걸치작거리면 발로 차야 됩니다. 차지 않고 자꾸 저걸 치우겠다고 말만 하면 안 치워집니다. 본인이 나서서 네. 차통 가리지 말고 돌멩이를 발로 차야 됩니다. 네. 근데 모두가 한동훈 위원장도 참 아쉬웠던 것이 예. 이번 총선에 원포인트로 갈 수 있습니다. 돈도 안 들입니다. 예. 그리고 큰 이견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원포인트로 그냥 총선 5.18 헌법 전문화 네. 총선 개정으로 가면 될 문제인데 그 예. 돌멩이를 예. 발로 안 차고 예. 누군가에게 차라고 시키거나 예. 찰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 그 시장님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 3.1운동 법통과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그 또다시 역사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제목 건국 전쟁. 이 건국 전쟁에 대한 영화가 돌풍이다. 이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나서서 적극 지지하고 이른바 이승만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공직을 맡고 있는 분들은 다 헌법을 필수 과목으로 네. 공부를 해서 예.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예. 공직자가 된 겁니다. 예. 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예. 하다못해 뭐 모든 자격증을 갖는 대한민국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네. 또 뭐 그럴 만한 사람들은 다 네. 헌법을 패스를 했으니까 헌법 네. 시험을 예. 근데 헌법 시험은요 예. 정확히 임시정부라는 법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네. 근데 이승만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순간 예. 자꾸 임시정부 김구의 법통을 예. 부인하는 거예요. 예. 이 자격이 없는 이렇게 말한 사람은 그때 컨닝을 했거나 예.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컨닝을 했거나 지금 그 점수를 네. 틀렸음에도 할 수 없이 네. 기준점은 오버해 네. 맞았기 때문에 통과한 예. 가짜 공직자들이에요. 이것 예. 지금 가짜 공직자들이다. 헌법 점수에서 사실은 탈락돼야 될 예. 그래서 공직을 할 수 없는 예. 사법시험도 예. 그 자기 전공을 떠나서 예. 헌법시험에 그 탈락될 예.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공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예. 어떻게 건국절이 예. 생겨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엄연히 광복절이 있고 네. 임시정부가 있는데 네. 그건 헌법 공부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인데 헌법으로 예. 공직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 예. 헌법 시험을 거꾸로 본 사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주장이죠. 예. 그 반헌법적 사고다. 이렇게 반헌법적이죠. 예. 반헌법적이에요. 그것은. 예. 그 자꾸 이렇게 이승만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결국은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 있었던 뉴라이트 사관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려 그래요. 예. 예를 들면 최근에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네.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맞아요. 봤는데 네. 정말 가슴이 그냥 뭉쳐오던데 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해안의 눈물 음. 막 이런 걸 보면 그냥 미치겠던데 네. 이 기류의 김대중이란 영화가 뜨니까 이제 그거에 맞불로듯이 이승만의 건국 네. 영화를 이제 또 띄워서 자꾸 내 편을 가르나요, 이것을. 네. 근데 대한민국의 법통을 어떻게 가를 수가 있냐고. 절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자꾸 뉴라이트다 뭐다 이건 유식한 이야기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을 왜 피곤하게 가르냐. 정치- 대한민국 법통은 하나인데 네. 왜 자꾸 두 개라고 건국절이니 광복절이니 예. 이렇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예. 분열해서 통치하겠다는 통치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그 정책 중에 하나죠, 이것은. 아, 참 걱정입니다. 그 사실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역사의 퇴행을 더 이상 막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적 결의, 시민적 분노가 극에 달았다. 그러니까 물론 뭐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오늘 시장에서 만난 어머님들이 사과를 못 먹겠다. 너무 비싸다. 사과 비쌉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이 얼마 전에 특별 대담에서 뭐 그 정부 비축 물량을 좀 풀어가지고 시장에 안정을 꾀하겠다. 딴 건 몰라도 사과라는 품목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 비축 물량이 풀린 겁니까? 왜 어디 갔어요? 사과가 비싸요. 답답합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 예,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한 현실인데요. 시장님은 지금 뭐 임기 중반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강기정의 시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 리얼미터 이런 데서 하면 맨날 10등 받기예요. 그래서 잘 제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아니 저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고 광주에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 어디 조사하면 맨날 10등 받기여서 제가 그 조사를 제가 그냥 안 봐버립니다. 인정 안 해버리고.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조사마저도 저에게 채찍이 되고 예. 해초리가 돼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데요. 네. 저는 제가 이제는 됩니다. 광주의 빠른 변화 이런 슬로건으로 선거에 당선됐고 네. 시민들이 저를 시장에 앉혀줬는데요. 저 시계가 14,295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임하고 예.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겠습니다. 축척의 시간, 네. 약속의 시간 이래서 저거의 3만 한 5천 시간이 되면 끝납니다. 제 임기가. 예. 지금 14,200시간인데 네. 저는 뭐 시민들이 저를 뽑아줬고 그런 만큼 제가 약속한 광주의 빠른 변화 네. 이제는 됩니다. 하나 둘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민들에게 당당하니 시민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잘하겠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네. 최근에 사실 그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뭐 특별대담을 통해서 대통령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더 큰 논란을 좀 낳고 있는데요. 지난해 김건희 여사 비엔날레 좀 오시라고 해서 직접 와서 만나셨잖아요. 네. 정말 매정하지 못하고 박절하지 못한 분이었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우리 네. 광주의 비엔날레가 전 세계 3대 비엔날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엔날레가 많이 그 인기를 잃어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나서 네. 비엔날레를 다시 명성을 찾아야 되겠다. 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역대 여사님들을 다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 김정숙 여사님을 다 모셔야 되겠다. 네. 물론 대통령님이나 전현직 대통령님 오시면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전현직 대통령님도 모시려고 그랬는데 이제 여의치 않아서 네. 우리 김건희 여사님을 비엔날레 좀 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함께 비엔날레도 작품도 보고 또 광주의 문화예술의 인프라를 또 구축해야 할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함께 대화도 하고 네. 그런 즐거운 대화를 했습니다. 뭐 즐거운 대화 끝에 그분의 이제 인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매정하지 못하고 박절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드셨습니까? 아니 저 비엔날레와 관련된 또 예. ACC와 관련된 네. 또 디자인 비엔날레 때 또 한 번 왔어요. 네. 두 번 그 오셨는데 네. 직접 만나뵈니까 어떻던가요? 아니 저는 원래 청와대에서도 뵀죠. 여러 번 저 뵀죠. 검찰총장 예. 임명장 드릴 때도 뵙고 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두 번은 디자인 비엔날레 때 또 광주 비엔날레 때 각각 네. 그 오신 거라서 주로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만 많이 나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좀 뒷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역시 정치인이시다.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제가 좀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대통령, 아이들에게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음악 영상 만들었는데 우리 시장님은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시장으로 남고 싶으십니까? 뭐 좀 이른 감은 있어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1400, 아니 14,000 예, 시간밖에 예, 안 지났는데. 예. 글쎄, 저는 이제 뭐, 그냥 야무진 시장으로 남고 싶어요. 네. 강기정? 네. 그 사람 할 말 하고, 네. 할 일 하고, 네. 약속 지키더라. 네. 그 사람 좀 야무지더라. 그건 뭐,
좀 소탈하니 야무진 시장이더라. 네. 이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예, 야무진 시장.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은 박절하거나 매정하다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야무진 시장 남고 싶다 말씀 네. 주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둔 그 전국에 그리고 저희 오늘 방송해 보니까 전 세계에서 특히 예. 해외 동포들께서 많이 시청하고 계세요. 아까 어떤 분은 동경에서 치킨 튀기면서 예. 아들들 그 학교 시간 기다린다고 이제 메시지 보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해외 동포들,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또 광주 시민들 향해서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편의점이구만요. 정말 불편했습니다. 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여의도 정치 막 발언하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또 싸움하면 또 일각에는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또 할 말도 못할 때가 많고 그런데 그건 다 행간의 뜻으로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고향을 두신 우리 재동포 여러분들, 그저께 추석 설 다 잘 지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내일 모레 총선 투표일이 있습니다. 그 투표법, 재동포 투표법을 제가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는 재동포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현지 나라에 열심히 사십시오 하고 투표권 주는 거에 반대했었는데 하도 열망이 강해서 그때 제가 민주당 간사를 할 때 그 투표권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투표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투표는 뭐 자유입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고 대한민국의 정말 발전, 국뽕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불편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